이제 덜 손자. 저 손이 탈때 손자예요. 그죠? 손이 탈때 손. 손이 부리면 필기라. 오로 수지 이카도. 덜어서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더함이 있다. 그러므로 손께 다음에 있게로서 이어받고. 덜어낸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덜면, 그죠? 내 거를 덜면 뭐가 되죠? 인심을 얻죠. 내 걸 덜면 인심 얻죠. 딱 그 얘기입니다. 재물을 챙겨서 주고 있으면 인심을 잃게 되는 거고, 내 걸 덜면은 사람 마음으로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반드시 얻는다. 재물을 덜어내면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께 다음에 이께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주역이 같은 표현의 다른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덜어내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이익이 있다. 불의는 그만두지 않음. 이미 이인데 이제 그만두지 않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계속함을 의미합니다.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래의 이치입니다. 뭔가를 덜어내면 반대급으로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상업거래에서 상품을 주면 돈이라는 형태로 이익을 받기도 되고, 내가 노역을 제공하면 그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뭐 노역이라는 건 어렵긴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죠. 내 것을 걸어서 남주는 이치. 그러면 그 돌아오는 것은 아직까지 합해서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술 먹으면 하는 얘기인데요. 동초는 여기 안 나오는데 전에 나오시던 분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이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죠. 저 이제 욕심부려 이제 안고 살아나야 됩니다. 하더니 그만두세요. 돈 안 벌겠다 소리예요. 그랬더니 지랄?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익이라는 게 꼭 이 머리만 가지고 이익을 할 수 있냐. 이익이라는 범위를 넓혀놓고 보면 다른 형태의 이익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봉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를 한 사람은 무엇을 얻는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봉사한 사람이 뭘 얻어요? 열심히 일하고서 재수없어 이 소리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얻은 거죠. 자기 자신이 하고 난 일에 대한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얻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봉사는 스스로를 낮추어서 앞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낮춘다는 건 그러니까 낮은 대로 임하겠습니다 하는 건 지가 안 했다는 소리예요, 결국. 그죠? 아니, 낮지 않다는 소리예요. 자기 스스로 높은데 낮은 척 하겠다는 소리죠. 따지고 보면. 왜 선거할 때 보면 섬긴다 그러잖아요.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소리죠. 지상 몇 개의 단사를 살펴보면 겸손함은 상대를 높임으로써 자신이 빛나고, 스스로를 낮추되 그 도를 넘지 않으니, 스스로 내가 낮춰도 저놈이 나를 넘보지 않으니 이 소리입니다. 저놈이 나를 넘보지 않으니. 그러려면 결국 스스로 낮추려면 자기 내공은 이만큼 막 있어야지 낮추는 거지. 저 밑에 앉은 놈이 내가 스스로를 낮췄어 그 말빨이 맥히질 않죠. 이만큼 돈을 이만큼 많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지.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나 오늘 아침에 맹물 먹고 있어서 이 소리 해봐야 안 통하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먹었다 그러니 그게 통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넓은 의미로 보면 눈앞의 이익만은 이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해도 될 겁니다. 국가의 부는 국민 대개인의 부가 합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가 지금 이야기와 관점이 바뀐 겁니다. 심하게 편중된다면 국가 운영에 에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세금이죠. 이 일은 국세청이 맡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 안에 있는 재화를 공권력으로 징수하여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나라에서 세금 뺏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이자로 풀어서 이자를 맺은 것 뿐이죠. 그걸 개인도 생각하면, 내가 범위를 이만큼 넓혀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집에서
식구 주머니에 돈이 있든 내 주머니에 돈이 있든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둘 다 배가 부를 거예요. 그런데 각자 딴 주머니 찾고서 딱 나눠놓고 있으면 생활비 안 내놓는다고 서로 빡빡대고 앉았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한 주머니도 놓고서 서로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1,000만 원이 나도 1,000만 원 있고 저 사람 1,000만 원 있는데 이걸 500씩 딱 갈라서 갖고 있으면 왜 이달에 생활비 더 안 내놓고 어쩌고 이러고 또 싸울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르게 공부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일입니다.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르게 공부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덜어내는 일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더하는 일입니다. 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은 국가 입장에서는 덜어내는 일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각각의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덜어내는 것도 일방적이고 더해지는 것도 일방적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이 국가라는 잣대로 바라본다면 높고 낮음을 완화해서 고루 평평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고루. 저쪽에서 이렇게 해다가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재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손익의 이치입니다. 주역은 기본적으로 제왕학입니다. 정치학이고 통치자의 한문입니다. 통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주역의 시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이 전체가 내 건데 내가 여기든 저기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개인은 내 것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통치자는 꼭 대통령만 돼야지 통치자인 건 아니죠.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자아가 있는 것, 가족을 잘 유지하는 일, 직장에서의 관계 등등 자세히 바라보면 스스로 무언가를 다스리고 판단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주역을 공부하는 일도 결국은 돈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 이익은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큰 이득이 됩니다. 공부하는 게. 그렇죠. 공부하면 이득 되죠. 안 될까요? 제가 해보니까 생각이 대단히 넓어져요. 생각이 넓어지고 또 눈이 조금 높아졌다 그럴까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눈도요. 사회를 보는 눈도 그런 것도 생기고, 또 그렇게 이제 뭔가 미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급하지 않고, 미리 판단할 수 없으면 늘 불안하고 급한데 미리 판단을 해 놓으면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급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더해졌는데 그 더한 거를 지금 더한다는 글자는 같은데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지금 그 더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여기서는 욕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욕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더하기를 그만두지 않는 거는 적당히 커가는 게 아니고 욕심이 한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욕심이 한도 없으면 반드시 두드려 맞는다. 결단된다. 반드시 결단된다. 고로 수지 쾌하고, 요 쾌는 글자가 타전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뜻은 이 뜻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요 쾌라고 요거 결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그만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결단한다. 그러므로 2개 다음에 100개로 이어갈 겁니다. 아까 이제 손개는 이제 아래에 있었어요. 2개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적당히 머물러 고맙겠는데 고만 안 두고 다시 쾌에다가 지금 내려오고, 여기서 자꾸 한없이 욕심 부리면 나라가 떨어진다. 지금 그 소리죠. 한없이 욕심 부리면 그 소리.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늘 과욕이 화를 부릅니다.
더하기만 하고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경칠 일이 있다. 그래서 결단한다고 하면 쾌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이 경이라는 말은요, 과거에 그 형벌 중에 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이마에다가 먹으로다가 도둑놈하고 새기는 거를 경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경칠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다시 작은 이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익은 큰 이익은 도를 닦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동양에서 큰 이익으로 치고요. 작은 이익은 재물에 관한 이익을 작은 이익으로 칩니다. 재물을. 네. 작은 이익으로 돌아볼까요? 과학을 그만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재물의 욕심을 너무 부리면 반드시 결단된다. 반드시. 큰 이익은 도를 닦는 일입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일입니다. 작은 이익은 물질의 이익입니다. 자신의 입에 단 한 점 더 넣으려는 이익입니다. 작은 것 탐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경칠날이 온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 그 말하고 같습니다. 작은 잘못을 방치하고 그대로 두어서 그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경칠날이 온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얘기는 작을 때 제어를 못하면 나중에 큰 잘못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죠. 그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단한다는 쾌로 말이 이어납니다. 이 경자는 자자할 경자라는데 여기 칼로 글자 새길 경자입니다. 칼로 bom을 찍어서 뭐 이마든 발등에 등을 줘도 문신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의 문신은 뭐 폼장도라고 하지만 저 때는 여기다가 노동하고 쏘면 평생 얼굴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쾌자는 결례. 쾌라는 그게 무슨 뜻이냐? 쾌라는 글자가 결단한다는 거 아니다. 결단한다는 거. 결필요 소우가 결단하면 반드시 만나는 바가이다. 반드시 만나는 바가이다. 고로 수지구하고. 저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 두께거든요. 여기서 반대를 했어요? 뭐가요? 산지바. 지뢰 목게. 반대를 산지바. 뭐가 청풍수구나. 네. 잘 먹었어. 핸드가 잘 먹었어. 지금 요게 하나가 은이 하나가 돌아와서 만나는 겁니다. 은이 하나 들어왔어. 은이 하나요. 여기서 떨어지고 은이 하나 들어와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 예. 쾌라는 글자를 지금 이제 네이버 화면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이 글자를 찾는 거는 전부 거의,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거의 네이버 화면에서 뽑아옵니다. 쾌는 결단한다는 말입니다. 결단하다, 결정하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과감하다, 튀우게 흐르게 하다, 커지다, 열리다, 다루다, 절단하다, 끊다, 도려내다, 이별하다.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결단하다, 결심하다, 반드시 뭐 틀림없이 이런 뜻들이 있어요. 결단하다, 결단된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난다는 뜻에 두께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일 있으면 동지하잖아요, 그렇죠? 독립군도 동지하고 공산당들도 동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택정캐는 3월께입니다. 3월께는 마지막 남은 운기를 결단하려는 모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거 반대된 모습이에요. 요거 반대된 모습. 지금 요거 제가 설명 잘못한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설명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부자는 우연히 부라는 것은 만난다는 얘기니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같이 얘기합니다. 물사무 후취라 사물이 서로 만나고 나서 취하게 된다. 얻게 된다. 고로 수지 취하고 그렇습니다. 부라는 것은 만나는 것이니 사물이 서로 만난 뒤에 보인다. 그러므로 부께 다음에 취께로서 이어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부는 만난다는 뜻입니다. 만남이 있은 다음에 모여진다. 그러므로 취께로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취는 사전에서는 취라고 찾아야 나옵니다. 취라고 발음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글자의 발음은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다른 주역책을 참고해보면 최로다가 발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배울 때 취로 배웠습니다.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주역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글자를 택지 취라고 발음합니다. 택지. 그리고 여기서 뜻하는 말은 모다, 모이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만난다는 것은 서로 면대면 만날 수도 있지만 사람끼리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만남 말고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을 하고 공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감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만나는 거다. 공자가 주공을 만나는 일도 이렇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공자와 주공도 차이가 5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500년 정도. 또 공자 이후에 주자도 1500년 차이가 납니다. 주자 이후에 지금 우리도 1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자하고 어째하고 주자 얘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죠. 이어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만남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학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큰 만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통해서 공자의 말씀을 듣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자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그 옛날에 손 놓고 말았죠. 이걸 다시 읽어보고 신경 쓰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저도 점점 더 읽어보게 되고 그런 기회를 같이 서로 기회를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 큰 일의 단초가 됩니다. 이것을 삼재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천지의 만남은 삼재는 천지 삼재예요. 천지의 만남은 만물을 이루고 남녀의 만남은 사사혼손을 이어가게 합니다. 분신간의 만남은 정치의 기틀을 만들고 성현을 만남은 도덕을 이룹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만나면 일을 이루고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복의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복질이라고 하죠. 부복질. 천풍국계는 하나의 음이 처음으로 나는 때입니다. 하나의 음이 처음으로 나는 때입니다. 기래복은 하나의 양이 처음으로 나는 때입니다. 택천객계는 한 음을 결단하는 때이고 사유밖에는 한 양이 후일을 기약하는 때입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의 순환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자연의 순환일 수도 있습니다. 취자는 취하니 발음 똑같은데 글자 다릅니다. 취자는 취해 취상자 위지생이라
모여서 오르는 것을 승이라고 한다. 고로 수지승하고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취계 다음에 승계로 받았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취라는 것은 모으는 것이니 이건 스스로 모인다. 누가 외력에 의해서 모은다. 둘 다 말이 되는 겁니다. 모여서 오르는 것을 승이라고 이른다. 그러므로 취계 다음에 승계로서 이어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계는 모인다는 뜻이 있다. 모여서 오르는 것을 승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을 승계로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지주역입니다. 남원장씨가 말하였다. 천하의 모든 것이 흩어지면 작아지고 합해서 모이면 그 쌓이니 작은 것으로서 크고 그 크고 큰 것을 이루니 그래서 모아서 위로하는 것을 승이라고 하였다. 쉽게 쉽게 대상을 살펴보면 작은 것을 쌓아서 높고 크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소이 고대 작은 것을 쌓아서 크고 높고 크게 한다라는 말이 쉽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취자는 쌓아서 높이 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승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승이 부리면 피곤이라 또 올라가기만 좋아하고 그만두지 않느냐. 부리면 이게 뭐냐면 지나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나치면 뭐 밥도 많이 먹으면 지나치게 먹으면 짜고 나고 그런 얘기. 필곤이라 반드시 곤란해진다. 공공해진다. 그래서 수지 곤하고 저 곤은요 사람을 가두면 이것도 곤란한 거죠. 그죠? 나무를 가둔 것도 이것도 곤란한 거죠. 가득힌 겁니다. 가득해서 곤란한 겁니다.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요즘 청문회를 바라보면 그 상황이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장관 한 자리 하려고 참 오만 수모를 다 겪어요, 진짜. 그래도 대문도 괜찮은데 또 그래도 떨어진 사람은 더 안 됐어 또. 그거 안 했으면 아주 그냥 이렇게 의젓하게 한평생 살았을 사람들인데. 그죠? 진짜 그래요, 그죠? 이거 강문에 아주 예하고 다. 그러니까 그거 안 했으면 아주 의젓하게 살 사람들인데 어쨌든. 올라가기만 하고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곤란함에 처한다. 그래서 돈깨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살아난다는 일이 언제나 꽃놀이는 아닌가 봅니다. 요즘 대체를 보면 그 말이 맞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뒤이어서 아까 얘기한 뭐 연결해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번호가 안 잡히다나 윗자리에 있으면서 곤란한 자는 반드시 땅으로 안 떨어지죠. 지하로 가버리죠. 고로수지 전화 우물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위에서 권한 자는 반드시 아래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다음에 정깨로서 이어받고 우물 깊잖아요. 나오지도 못할 곳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고 위에서 곤란해진 자 혹은 곤란함이 극도로 다른 자 반드시 아래로 떨어진다. 지금 상황하고 얘기해봐도 반드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반드시 그런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하고 비유를 해보면 그 말도 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떨어짐이 그냥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땅보다 더 아래에 있는 우물입니다.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띌까 하는 상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아래 우물은 스스로 땅 위로 오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포골리아 쓰여질 텐데 구전의 무음이라 버려지는 우물은 미물조차 찾지 않는다. 그렇죠?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예언이죠. 단지 예언이 아니죠. 상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상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 나갈 적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지금 추론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예언은, 미래는 가서 보고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미필지사예요. 정해지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일을 딱 이렇게 간장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겠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죠. 추론을 한다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대인이라면 가능하지만 소위는 가능하지 않다. 결국 자기 자신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건 선생님 강의할 적에요. 왜 주요 강의 하나 말고 정치 보고 왜 이런 소리를 생각을 무진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요. 그 얘기가 다 아는 얘기고요. 비유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또 막 떠들면 그거 막 떠들리는 거 아닌 거 없긴 하고 막 떠들리는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그 상황을 다들 이해하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강의할 적에 맨날 저기 아들 얘기하고 손자 얘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가까이 있는 얘기니까 비유가 편한 거야. 그래서 맨날 이제 저기 아들 얘기하고 손자 얘기하고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은요. 강의를 하라고 맨날 손자 얘기만 하고. 근데 결국은 약간 좀 멀리까지 감은 있지만 다 그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비유해서 하느라고 하신 건데 비유한다고 말을 안 했어요. 한 줄 더 읽고서 쉬겠습니다. 정도 불가불력이다. 우물은 그냥 쳐내버리면 안 된다. 가끔 보수도 하고 지적을 한번 퍼내기도 하고 옛날에 우물 퍼내는 날 아주 있었잖아요. 동네 우물 치는 날. 그거 처음 치면은 뭐 별거 다 나와요. 우물 속에서. 그래서 그거 보면 그 다음에 물 못 먹죠. 옛날에요. 요 자리에 우물이 있었어요. 요 자리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여기 한저 지금 비석 써 있는 저 앞에 여기 그 우물보다 못 살았어요. 근데 길라면서 없어요. 길라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물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컸던 것들이 동네에서 다 모여요. 그래서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저 혁은 그 다른 얘기죠. 도로수지 혁하고 바꾼다는 게 혁이죠. 바꾸는 거. 있는 상황을 개혁하는 게 혁이죠. 근데 저 혁은 저게 가죽 혁자거든요. 혁신하고 혁명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결국 혁신하고 혁명을 하는 주체는 어쩐지 몰라서 당하는 쪽은 가죽 벗겨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죽이 벗겨지는 일이죠. 좋고 나쁘고 없어요. 어쨌든 한쪽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죠. 어려운 지경. 그런데 또 혁을 안 하면 물이 썩어버리고. 들려말이에요. 내비두면 물이 썩어버리고. 물을 안 썩게 하려면 가죽이 벗어진 노릇이고. 그렇게 됩니다. 주역의 궤 가운데 인공이 함유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전부 자연물이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궤가 인공 사람이 만든 물건입니다. 소점자 정궤도 사람이 만든 물건이고 우물정자 정궤도 사람이 만든 물건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자연물이거나 뭐 개념이거나 그렇습니다. 인공이 함유되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낡고 또 오래 쓰려면 수선하고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물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도 불가불력이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를 혁대로 가뒀다. 라고 말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쓰던 날 공무원 시험이 뭐 어쩌고 하면서 나왔었어요. 공무원 시험이 몇 대 1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이 나라에서는 인재를 구하는 일이다. 결국 퍼먹으려고 물 길러 올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인재를 발굴하여서 국가 발전에 잘 쓰인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저 사람을 위한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끝난다면 말이 안 되지만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행정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인재로 작용한다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지금 뭐 공무원도 뭐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공무원 숫자가 많냐 적냐는 일을 많이 몰려서 그전에 없던 일을 추가로 가서 서비스를 한다면 충분히 괜찮죠. 근데 있는 그거를 자리만 나눠서 발라먹자고 어쩌고 한다면 그건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사람들은 이제 이 얘기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저쪽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생산혁명입니다. 로봇도 다 하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요. 공장 증설을 해도 사람 몇 사람 필요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4차 산업혁명으로 늘어난 생산성을 모든 인간의 삶이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분배에 관한 문제죠. 분배에 관한 문제. 그 가운데 행정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될 수 있다면 해보면 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서비스도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 애 없어지고 노인들이 부양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저런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손을 안 가도 그걸 충분히 부양해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술은 점점 더 발달해야지. 그거 발달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혁명이 지금 사람들에 보면요, 그게 발전되어서 좋아진 일보다는 저것 때문에 어떤 폐해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요즘에 제가 스마트폰 관심이 많으니까 스마트폰 있는 걸 배워서 잘 쓰면 정말 기가 막힌 노후인데 할 생각을 안 하고 저런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어쩌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루 빨리 배워서 써야 돼요. 하루 빨리 배워서 쓰면은 별 희한한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배우면 옛날에 집에 기기 하나 사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진 배우면 카메라 한 대 사는 거고, 비디오 배우면 비디오 기기 하나 사는 거고, TV 볼 줄 알면 텔레비 한 대 들고 다니는 거고, 녹음기 저축 뭐 다 들고 다니는 게 되는데 이거를 들고 앉아가지고 폰만 잡고 있다거나 아니면 저놈 때문에 일을 안 된다고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 여기까지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